성형 광고를 보고 결정하지 말고 의사를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마음에 꼭 맞는 예쁜 코 수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미성형외과 원장 박건욱입니다. 가미성형외과 박건욱 원장.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 성형 상담 받을 때 꼭 챙겨야 하는 체크 포인트 환자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코 성형 상담을 받으러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사항들 과연 뭘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코 수술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에게 수술 동기를 물어보면 흔히들 코가 낮아서, 자신감이 없어서 안 예뻐 보인다, 또는 코가 낮아서 눈 사이가 멀어 보여서, 얼굴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서 등등등 수술 동기가 다양합니다. 코가 높아지면 얼굴의 중심부가 눈에 띄게 돼서 얼굴에 몰입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서 더 예뻐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 디자인이 잘못돼서 콧대 부분만 높아지게 되면 얼굴이 오히려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고 길어 보일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코 수술을 하면 눈 사이가 좁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얼굴에서 안구의 위치 자체가 내측에 위치한 사람은 코가 서면 오히려 눈이 더 몰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눈의 안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의사에게 원하는 코의 느낌과 디자인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수술 디자인에 오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환자분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남편과 이혼했어요 등의 그런 현실적인 생활적 문제로 성형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상 차원의 성형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성형 자체가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코 성형은 본인의 얼굴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술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의 예쁜 옷이라도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죠. 코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성격이 차분한 스타일인지 외향적인 스타일인지, 그리고 환자가 여성스러운 편인지 중성스러운 편인지, 또한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안 좋아하시는 분인지 등등을 고려해서 코 디자인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술 전에 원하는 사진들을 최소 10장 이상 상담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이미지 전달 방법은 없으니까요. 먼저 의사에게 원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눈에 띄는 화려한 느낌을 선호하는지, 수술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고 온화한 느낌의 코를 선호하시는지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상 성형을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가상 성형 프로그램이 코의 피부와 연골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코의 입체적인 느낌을 입체적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상 성형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진찰 시 코를 당겨서 표현해주는 그 느낌이 수술 결과와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충분한 상담을 했더라도 수술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수술 결과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만큼 의사의 수술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수술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아보고 상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의미를 떠나 작업성 유인 광고를 하는 병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은 소중하니까 내가 좀 예쁘긴 하지. 어쩔 때는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코수술 파격 할인, 어디가 무조건 잘하고 좋더라, 이런 식의 유인 광고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우리가 SNS상 맛집이라고 되어져 있는 식당도 막상 가서 먹어보면 맛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요즘 성형수술도 상품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얼굴은 소중하니까 관심병원은 꼭 가서 담당 의사랑 직접 상담을 받고 수술 전후 사진들을 병원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심했다. 성형 광고를 보고 결정하지 말고 의사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 성형 수술을 받고 코가 막혀요, 코 성형 수술 후 이상한 냄새가 지속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전부터 이비인후과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연골이 너무 약해서 숨길이 좁아져 있거나 비중격 망곡증 또는 코안 각계 뼈의 비후로 코막힘이 있었거나 충농증, 즉 부비동염이 있어서 평소에 코안에 고름 냄새가 간헐적으로 나는 분들은 성형수술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코 질환을 반드시 치료를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코 성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혹 코 질환을 코 성형과 동시에 치료해준다라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자가 조직만으로 코를 만드는 경우는 부작용 발생 확률이 비교적 낮으므로 코 질환을 개선하는 수술을 동시에 해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교정 정도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만약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코 성형을 계획하시는 환자께서는 코 질환 수술을 같이 병행해서 수술하면 부작용의 발생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코 질환 수술은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가격은 수술 방법, 수술 시간, 수술 재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수술 방법이 비개방으로 하는 수술인지 개방형 코 수술인지를 알아보세요. 비개방 코 수술이란 코안 점막 절개만 통해서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연골을 넣는 방법이고, 개방형 코 수술이란 비주 부분과 코안 점막을 동시에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개방 코 수술은 수술 시간이 1시간 이내이고 개방형 코 수술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 개방형 코 수술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 재수술의 경우 진피,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많은 재료비가 드니까 수술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 재수술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도한 수술비 할인을 하는 병원이 있다면 늑연골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인공재료, 예를 들어 매드포와 흡수성 메쉬 등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 성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코 조직들은 피가 많이 가야 조직들끼리 견고하게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코의 전반적인 혈류가 좋지 않으면 수술 부분에 충분한 피가 가지 못하므로 이식한 연골들끼리 들러붙지 못하므로 오히려 괴사해서 흡수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 코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비점막의 혈류 또한 떨어뜨리게 해서 실리콘의 노출 또는
염증 발생의 부작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귀끝, 코끝, 손끝이 추운 겨울에 심하게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말초혈관 혈류가 좋지 않은 것이므로 수술 전후에 6개월 이상 꼭 금연하시고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사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코 성형에서 염증이나 구연구축이 생기면 파도에 모래성이 휩쓸려 가듯이 예쁜 코가 발장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을 하거나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염증이나 구연구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수술한 의사가 재수술을 능숙히 잘하여 수술 전에 아름다운 코 모양으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수술 실력이 있는지 또한 파악을 하시고 수술병원을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안심하고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위의 체크리스트를 잘 참고하고 상담 가셔서 마음에 꼭 맞는 예쁜 코 수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 코 성형 상담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체크 포인트 의사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